오늘은 드래프트 데이 2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커스 3연속 공격 뽑은 거 의외라기보다는 사실 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팀이 갖고 있었던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었던 것 같아요. 어제 매튜 골든 딱 첫 번째 픽으로 진행하면서 그 위스콘신을 진짜 관중들을 막 진짜 뜨겁게 만들었고, TC 출신이었죠. 세이비언 윌리엄스를 추가를 하면서 없는, 지금 현재 패커스 뎁스에 없는 스타일의 선수를 잘 추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굉장히 유틸리티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조단 러브가 이제 조금 짧은 구간에서 확실하게 공을 던져주고 뭐 디보 사무엘 같이 약을 잘 따질 수 있는 선수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타깃의 다양성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러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괜찮았던 픽이었다. 이 패커스는 와이드 리시버의 어떤 필요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드래프트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야돈님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. 일단 데이 2에 대한 한 줄 평은 뽑히지도 않은 선수가 주인공인 그런 드래프트가 전 이해가 되고 있어요. 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 밖에 뭐 나머지는 패닉하는 팀 없이 굉장히 좀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어떤 상황도 없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이었고요. 지금 러브님께서 벵걸스 드래프트 지금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는데, 드래프트 잘하고 있는 것 같죠? 라인베커 지명 잘했고 가드 지명 잘했고 필요했던 포지션들, 특히 이제 인테리어 오라인에 대한 보강이 좀 많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명도 잘했고, 이제 1라운드에서 스튜어트도 지명 잘했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에디님 역시도 70명의 선수가 뽑혔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곳에라고 이제 한 줄평을 해주면서 지금 이 드래프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네요. 그래서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샌더스 왜 이렇게 된 걸까?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지금 현지에서도 샌더스가 드래프트에 지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. 이 샌더스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이 NFL 드래프트,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잠재력을 가진 이 몇몇 선수들이 드디어 새로운 팀을 잘 찾았어요. 뭐 그중에는 윌 존슨도 있고, 오프필드 이슈, 굉장히 심각한 이슈를 갖고 있는 마이크 그린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도노번 AJ 루카쿠 같은 선수들도 1라운드 감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높은 탤런트,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결국 지명이 됐어요. 어제 문제가 됐었던 이 와이드 리시버 뎁스, 지금 시장 상황에 비해서 너무 지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선수들 탤런트가 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2, 3라운드 사이에서 10명의 와이드 리시버가 지명됐죠. 그러면서 이 리시버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채팅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이 시에더 샌더스, 이 선수가 3라운드까지 지명이 안 됐어요, 결국에는. 그래서 진짜 이 선수가 어디로 갈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한데, 일단 제 딴에는 이게 1라운드 탈락은 확실히 실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. 이 선수는 1라운드 감이 아니다, 실력적인 측면에서. 근데 이게 2, 3라운드까지 건너뛰었다? 요거는 조금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. 샌더스가 사실 저희가 12월, 막 1월 이때 생각해보면 2, 3라운드 안에 지명되는 건 당연하고 1라운드에서 상위권에 뽑힐까 아니면 하위권에 뽑힐까 라는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를 많이 했었잖아요. 근데 이 NFL은 쿼터백을 찾는데 굉장히 중독된 리그거든요. 특히 드래프트에서는 이 선수가 쿼터백으로서 뭐 선발이든 아니면 백업이라고 할지라도 2, 3년 내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굉장히 높은 순번에서 지명을 하는 게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었어요. 여태까지 그래 왔죠. 하지만 샌더스는 3라운드까지 안 뽑혔단 말이에요. 이것은 백업으로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, 또는 어떤 이 공적으로 알려진 선수의 영향력,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평가, 리그가 바라보는 이 선수에 대한 뭐 관심도, 이런 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한 것은 일단 1라운드에 안 뽑히고 2, 3라운드까지 건너뛰었다는 것은 NFL에 있는 모든 팀이 일단 프랜차이즈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. 이 선수를 데리고 와서 선발로 당연히 이제 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백업으로 좀 약간 부담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백업 쿼터백의 딜레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, 그 전에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고평가를 받던 선수 중에 이 정도로 미끄러진 선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분명히 이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이 알라마볼 요때 경기를 앞두고 뉴욕 자이언츠가 새겨진 이 클리츠를 신고 나왔었죠. 좀 그때도 이게 좀 말이 좀 많았는데, 당시에는 자이언츠가 뭐
그 전체 1번 픽을 가질 것으로 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, 자이언츠가 이번 FA 시장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쿼터백을 보강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샌더스는 그때 자신의 가치를 1라운드 1번 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겠죠. 하지만 지금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샌더스는 지금 4라운드에 지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. 쿼터백이 굉장히 절실했던 자이언츠는 뭐 샌더스를 포함해서 상위 쿼터백들에 대한 미팅을 가졌죠. 근데 하지만 이번에 1라운드 말미에서 트레이드업을 딱 하면서 잭슨 다트를 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 다음에 쿼터백이 필요했던 굉장히 여러 팀들이 있었어요. 뭐 세인츠도 있었고, 뭐 지금 현재 쿼터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스틸러스 같은 팀도 있었고, 하지만 이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쿼터백을 2라운드에서 지명을 했고요. 스틸러스는 아직도 확실하게 쿼터백에 대한 어떤 확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. 이렇다는 것은 NFL 팀들은 샌더스를 미래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업으로서의 가능성조차 지금 확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터뷰 문제 있었죠. 특히 샌더슨이 앞서서 일부 팀들과는 인터뷰에서 뭐 좋은 인상을 남기긴 했는데, 어떤 일부 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. 그리고 이스트 웨스트 사인볼에서 어떤 연습을 거부한 부분,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선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러닝 커브에 대해서 팀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,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거죠. 특히 샌더스가 뛰고 있었던 콜로라도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순한 형태로 오펜스 콜링이 이루어졌던 팀이죠. 근데 만약에 샌더스가 프로리그 올라와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시스템에 적응할 때까지 과연 팀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?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뭐 추가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후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. 샌더스는 분명히 쿼터백으로서 1라운드에 지명될 실력을 필름에서 보여주지 못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수가 너무 유명한데, 너무 유명하고 아버지는 너무나도 위대한데, 분명히 이 선수가 오면 지금 현재 리그 선발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지도를 가진 상태에서 필드에 들어올 텐데,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가진 팬베이스와 함께 NFL에 올 텐데, 과연 샌더스를 백업으로 조용히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어요. 그래서 쿼터백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가 인터셉션을 하거나 뭐 턴오버를 하거나 펌블을 하거나 이랬을 때 뭐 백업을 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 뭐 나올 때, 그때 샌더스가 뒤에 있어요. 근데 샌더스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이제 그러면은 팀 입장에서는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이 샌더스라는 선수의 어떤 선수로서의 가치, 그리고 이렇게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결국에는 이 샌더스라는 이름의 브랜드 때문인 것 같아요.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, 그리고 또한 선수가 자체가 갖고 있는 네이밍 브랜드,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샌더스는 계속 좀 많이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.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송호연님께서 구단 인터뷰 개판 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라는 얘기도 있고, 뭐 그쵸, 이 암스트렝스도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아버지처럼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운동신경을 통해서 되게 화끈한 모빌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, 자, 그런 상황이고요. 하지만 그건 있어요. 현재 NFL에 있는 굉장히 대다수의 팀들은 현재 샌더스를 완전히 이제 드래프트 보드에서 제외한 팀은 없다라고 해요. 지금 뭐 보드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데이3에 어떤 팀이든 이제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긴 한데, 이 선수를 데려와도 문제고, 데려와서 뭐 엄청나게 바로 선발로 이제 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렵고, 참 어렵습니다. 대학과 프로리그는 확실히 다르니까요. 그래서 대학에서 어떤 취급을 해주든지 프로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별빛님께서 미스터 이렐러번트로 뽑히면 이거 스토리 굉장하겠는데요? 재밌긴 하겠다. 근데 데이3를 넘기기에는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 마지막 순번까지만 가진 않을 것 같고, 그래도 4라운드 초반에는 지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, 무우님께서 시즌 끝나고 전략만 잘 세웠어도 데이2에는 뽑혔을 텐데, 그쵸, 어쨌든 선수들도 자신의 이제 가치를 스스로 브랜딩화해서 리그에 어필을 하잖아요. 그때 좀 굉장히 잘못된 노선을 선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샌더스의 이야기는 아마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할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